지금부터 큐티쌤의 과외, OT 및 커리큘럼 간단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외 스타일입니다. 과외 스타일. 첫 번째, 웬만하면 학생 스타일에 맞춘다. 예시로 제가 존댓말, 톤, 성격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사이코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학생이 되게 밝고 쾌활하다.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밝고 쾌활하게 재밌게 과외 스타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외 학생이 조금 소심하다. 그러면은 뭐 저 혼자 막 신나서 들뜨고 이러지 않고 과외 학생의 그런 톤에 맞춰서 그래서 톤까지 같이 써놨고요. 그래서 혹여나 뭐 학생이 나는 조금 소심한데 선생님은 조금 밝게 날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성격면 이런 거 바꿔서 그렇게 유동적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존댓말 여부도 학생 입장이 존댓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혹은 반말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과외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의식 제로 혹은 기본 예의만 지키면 뭐든 오케이라고 써놓았는데 저는 선생이니까 내가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잖아 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전 진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뭐 장난을 치던 뭐 편하게 뭘 요청을 하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더 학생이 저한테 더 많이 기대고 바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권위의식, 선생님이니까 조금 벽이 느껴진다, 거리가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으시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선만, 즉, 기본 예의만 간단히 지켜주시면, 네, 나머지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화, 짜증. 저는 공과사 구별 못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기분이 나쁘거나 뭐 안 좋은 일 있다거나 그런 것들 전혀 수업에 티 내지 않을 것이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수능하고 거리가 매우 먼 상태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 기간입니다. 그렇고 내신으로만 사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을 잘 따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여기엔 수행평가 포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력 그리고 성향을 넣어놨는데 아니 실력이 좋으면 됐지 뭘 또 성향을 따지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영어 학원에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최상위반에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친구는 경쟁을 즐기는 스타일이고, 한 친구는 경쟁을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 경쟁을 즐기는 스타일은 내가 이기면 더 신나하고, 졌을 때는 이기려고 분발하지만, 경쟁을 즐기지 않는 친구는 그 뭔가 긴장감 넘치는 그런 반에서 되게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뭐 별 감정 없이 그냥 내 할 거 잘해야지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특히 맞닥뜨렸을 때 경쟁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을 되게 자책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들이밀고 도전시키다 보면은 오히려 제풀에 꺾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파악한 후에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지 조금 초반에 파악한 후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을 고를지 혹은 그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나 진도를 채택해서 자신감을 바짝 끌어올린 후에 가속도 받아서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지 그 정도의 차이지 성향이 소심하다고 해서 혹은 제풀에 꺾인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에 맞는 문제집만 반복시키는 것은 없을 것임을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등부 때는 네, 아무래도 단어하고 문법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탄탄하게 가져가야 고등학교 때 네, 속도 붙여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부터 잘 해서 충분히 튀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빨리빨리 더 잘 그리고 탄탄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제가 어떤 학생을 받을지 모르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하위권 학생들은 최대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껏 단어하고 문법을 잘 준비하는데 제가 온 사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네, 고등학교 때부터 독해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중학교 때도 독해를 네, 많이 연습들을 시키세요. 하지만 사실 문법은 독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해할 때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자 존재하는 게 문법입니다. 즉, 제가 문법을 배울 때 이게 어떻게 독해에 쓰이는지, 어떻게 문장에 쓰이는지 그 점을 항상 강조하면서 문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법만 완벽하게 다지고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단어를 안다고 가정할 때 그냥 저절로 독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냥 그 문장은 모든 문법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독해를 절반 이상 배운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필요한 독해 스킬은 중학교 때 독해 문제로 그렇게 다져지지 않습니다. 중학교의 독해 문제집들은 웬만하면 그냥 어느 정도의 문법을 가진 지문들이,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수준의 글이기 때문에, 즉 교과서 수준의 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독해를 푼다고 해서 수능 때 필요한 혹은 고등학교 내신 시험 때 필요한 독해력이 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이유입니다.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는 당연히 정시를 보지 않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 준비만 합니다. 써놓진 않았지만 네, 내신 준비만 하고요. 하지만 정시, 내신 둘 다 챙겨야 되는 학생이거나 정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신 준비는 약 한 달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모두 모의고사 기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요즘 고등학교 모든 내신 스타일이 수능 스타일을 네, 모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수능 준비 자체가 내신 준비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아무래도 내신 준비는 부교재나 교과서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제가 따로 짚어줘야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달이나 한 3주 정도 잡고 내신은 네,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 중학교 때 미처 문법이 잘 다져지지 않았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을 맞닥뜨렸을 때 도저히 문법이 안 돼서 독해조차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냥 지문을 어느 정도 많이 읽는 걸 포기하고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바짝 끌어올린 후에 네, 독해 같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문법을 네,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 과목은 뭐 중등 수학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맡을 만큼 수학을 정말 잘하지 않는 편이라서 제가 과외를 할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고등 수학은 받지 않지만 중등 수학 수준에서는 네, 제가 거의 문제없이 과외할 수준까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혹시 중등 영어 하시는 분이 수학까지 원하시는 경우가 있을까봐 넣어놨습니다. 일단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학원이 아니라 왜 과외를 할까요? 라고 써놨는데 답이 경쟁의식이 아닌 자기와의 싸움을 위해서라고 써놓았습니다. 특히 수학이란 과목이 주는 매력이자 가장 주는 스트레스가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주는 상실감이나 회의감입니다. 너무 어렵다. 왜 안 풀리지? 모르겠다. 이러한 감정들이
여러 번 쌓이고, 그리고 심지어 학원에선 누군 푸는데 왜 나는 못 풀지?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 저절로 수포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이미 고등학교 되기 전부터 난 문과나 가야겠다 라고 이미 정하고 오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즉 스스로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나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과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수학에 더 자신감을 붙이고 더 잘하는 학생은 그 개념을 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해서 고등학교 갈 때 정확히 응용할 수 있을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것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성향이나 실력 보고 그 교재 판단할 것이고, 뭐 수학도 수학 나름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것은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넣어놨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저는 과외를 만약에 과학 과외를 시키신다면 그 이유가 나머지 과목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과학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포커스에 맞게 과학 수업 시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문제집을 풀면서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 주고 개념 확실히 이해시키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퀴티쌤만의 차별점. 차별점입니다. 저한테 과외를 맡기시면 정말 좋은 이유들, 지금 다 읽어보셨겠지만 왜 실전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렇게 단언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 사실 제 과외는 차별점이라고 쓸 만큼 조금 독특하고 유니크합니다. 저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 나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이 저한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생을 살 때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완벽히 알려고 할 때 점점 알면 알수록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5등급에서 3등급을 가는 것보다 2등급에서 1등급을 가는 게 어렵다고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저는 단어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만약에 따진다면 단어를 3등급 혹은 2등급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모든 독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의 단어들을 외우는 시간일 바에 나머지 독해 스타일, 저만의 팁들을 더 많이 빨리 배워서 그냥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제 과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시범 과외 때 더 궁금하신 점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학교 생활 자체에 힘이 되어준다. 저는 되게 오지랖도 넓다면 넓은 사람으로서 그냥 그 학생이 뭘 좋아하고 어떤 뭐 성격인지 모두 다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그 친구와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지금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이제 춤을 추는데 뭐 대회가 있다거나 무슨 뭐 연습이 많다거나 할 때마다 뭐 오늘은 안 힘들었니 뭐 물어봐 가면서 되게 교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뭐 친구 관계 혹은 뭐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냥 웃어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형, 친한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 들어주듯이 그런 것들도 다 학교 생활의 일부고 좋은 추억이자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절을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술 사달라고 조르고 싶어질 만큼 네, 그렇게 가깝고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네, 약속드립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